사실 내일부터 총선과 관련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까지 조사가 가능한데요. 오늘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는 오늘 6시까지 조사를 하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최신의 뉴스를 전하고 싶다 보니까 오늘까지 조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내일 푸냐 내일 모레 푸냐 막 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약간 눈치 싸움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내일 푸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오늘 내일 푸는 회사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하루 더 밀어서 이게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데도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제 토요일까지도 나올 수 있는 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두 오늘까지 조사한 그렇죠. 결과다. 오늘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조사 결과는 그렇죠. 발표하면 안 되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깜깜이 기간 안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안철수 후보와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여론이 도대체 어디에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깜깜이 기간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제가 봤더니 99년에 한번 헌법 소원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깜깜이 기간을 왜 만들었냐면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여론조사가 언더도그 효과가 있다, 뭐 무슨 밴드웨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이기는 후보에 약간 사람들이 몰려간다, 뭐 이게 밴드웨건 효과고 네. 언더도그 효과는 지는 후보에게 약간 조금 이 사람이 조금 작은 차이로 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내 표의 효능감.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사람들의 표심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이런 뭐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뭐 당대표 경선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심에 영향을 줘도 상관이 없고 이때는 영향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99년에 이거를 합헌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문화와 그리고 시대적 상황, 국민 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재량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다라고 99년에 판단했습니다. 99년. 네, 99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수준이나 뭐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때 99년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9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몇 년이죠?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이렇게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약간 이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조금 줄이고 있는 추세가 많고요. 네. 그리고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에 그러니까 보통 매년 뭐 어떤 선거 관련해서 뭘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근데 입법부에 뭐 이 조항 관련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요거 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본인들도 껄끄럽고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이제 뭔가 득이 될지 시길이 될지 좀 복잡할 수 있으니. 그리고 사실은 여론조사 회사들도 요거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못 맞추면 이게 원성 부사장이 오늘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네. 뭔가 상황이 변했으면 깜깜이 기간 동안 뭔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사람이 이제 이해 당사자 중에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그때랑 많이 달라진 게 제 생각에는 카톡으로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요. 네, 이 부정확한 네. 어디서 나오는 정보인지 모르는 맞아요. 일들이 계속 퍼나르면서 네.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차라리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여심위에서 관리하는 조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질이 보장된 조사인데 그렇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뭐 민주당에서 조사해봤대, 뭐 국민의힘 내부 조사 결과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느니 차라리 이제 품질이 관리된 게 낫다. 그건 누가 만드는지 우리 정말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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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인데 제일 궁금한 건 판세예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말 처음으로 자체 판서의 분석 결과 전국 55곳이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충북 충주 지원 유세 도중에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55곳이 박빙인데 그 중에서 26곳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뭐 처음으로 얘기한 거 말씀하셨다시피 한 건데 이게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론조사 나온 대로. 그랬더니 서울에는 종로, 중구 성동을, 용산, 광진갑, 동대문을, 영등포갑, 동작을, 뭐 강남을, 그다음에 인천에는 뭐 동구 미추홀을, 연수갑 뭐 이런 데거든요. 경기 성남 분당갑, 성남 분당을 뭐 이런 데인데 이곳들 더과 이제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은 곳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살짝 앞서고 있거나 뭐 이런 뭐 민주당이 살짝 앞서고 있거나 이런 곳들을 합쳐서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오늘 국민의힘 내부 뭐 당 취재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90석에서 100석 정도 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55곳이 박빙이라고 하면 이거 합치면 150석이어서 좀 이상해서 아마 이제 경합 우위가 있는 곳들까지 더해서 90에서 100석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계속 봐야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90에서 100석 얘기를 했고 제가 박빙 지역까지 합하면 아무래도 한 120에서 110석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정도는 안정적이고 그중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뭐 좀 다시 업데이트한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요 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당에서 예측한 게 뭐 이렇게 막 90에서 100석 이고 110석이니까 사실은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 범야권 200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닥 아주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부자 몸조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근데 실제로 경합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경합이. 네, 여론조사가 한 번이라도 나온 지역이 166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4개 지역구니까 80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경합이라고 지금 나오고 4분의 있습니다. 1 정도가요? 네, 그러니까 42곳이 경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픽 좀 준비된 게 있나요? 네네.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보이시는 것 중에서 약간 보랏빛 띄는 곳들이 경합이라고 나온 곳들이거든요. 보라색이요? 근데 이제 보라색, 파란색도 많고 빨간색도 많지만 이제 보라색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구들이 어디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판세가 이렇게 휙휙 뒤집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한 선거에서 뭐 바람이 분다 이러면 저 경합 지역들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고 네. 아니면 정말 그냥 평소 같다 양쪽에서 다 바람이 분다 이러면은 이제 저 경합 지역에서 뭐 정말 뭐 지난번에 용산 같은 경우는 890표 차이로 승패가 뒤집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 하얀색으로 칠해진 곳은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곳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온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서울이 48석이잖아요. 근데 네. 그중에서 절반이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60석 중에 24곳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거의 안 됐고요. 네. 광주, 전남 쪽도 많이 안 된 곳이 많아요. 보시면 위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수도권이 경합지도 많고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뭐 지역은 뭐 너무 승세가 뚜렷하다거나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지역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역지가 돌리냐 안 돌리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무슨 신문 이렇게 해서 많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디 의뢰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뭐 충청도에 어디 뭐 신문 이런 데들은 돌리는데 서울에 여기 마포구니까 마포 신문은 돌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지들이 많이 돌려주는 데들은 이제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지들이 여론조사를 돌리는 비율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서울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곳들이 많은데 양천이나 아니면은 저는 도봉도 좀 궁금하고 한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은. 보통은 네. 이제 어떤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서 몇 개 지역을 샘플링을 해서 여기요라고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맞아요. 이러면은 여론조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곳이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뭐 출구조사 때문에 뭐 경합지로 판단하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를 더 자세히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지난 대선의 결과도 보고 지난 총선의 결과도 보고 현재 뭐 구도도 보고 하면서 보는데 경합지로 판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역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X진경님이 3회 안 나온 곳이 하얀색 아닌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3회 안 나온 곳은 3회 이하는 연보라색입니다.
네. 3회 이하는 연보라색입니다. 네. X진경님 아무것도 안 나온 곳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입니다. 하얀 곳이 이제 80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럼 여론 M으로만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힘은 각각 얼마씩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 장으로 바꿔주시면 지금 한 70군데 넘게 칠해져 있는데요. 네. 3번 이상 나와야 어떤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뭐 요렇게 해서 이제 3번 이상 하는 데만 저희가 여론 M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확인을 해보면 여론조사까지 합쳐서는 93곳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요거 말고 말고. 여론조사 반영한 걸로 그래픽을 띄워주세요. 네. 네, 여론조사까지 합쳐서 보면 93곳에서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걸로 나오고 국힘이 30곳에서 유리한 걸로 나와요. 요게 이제 여론조사를 반영한 반영해서 거예요. 추정한 네. 거죠. 네, 네. 네, 네. 4일 오전 기준으로. 어제 오전 어제 기준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네. 국민의힘 유리한 곳이 한 30곳?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적죠. 근데 적은 이유가 전북 지역은 지역지에서 이번에 많이 돌렸더라고요. 네. 여론조사를. 그래서 지역지나 이제 지역 지상파에서 많이 돌려서 조사가 많이 돼서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죠. 대구 경북은 조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 25석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대구 경북 의석이 25석이니까. 그리고 경합 지역 중에 지금 부산 쪽에 있는 뭐 해운대 갑 주진우 전 네. 법률비서관 출마한 해운대 갑이나 뭐 이런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까지 다 경합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리고 뭐 충청도에 국민의힘이 현역인 뭐 공주, 부여, 청양이라던가 보은, 옥천, 연동, 괴산이라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경합으로 잡혀 있어요. 여론조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어 보이는 건데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지난번 선거 때도 경합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네, 그런데 실제로는 미래통합당이 가져갔고 지난번 여론조사 때는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 우세의 경합이었어요. 민주당 우세의 우세의 경험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국민의힘의 전신이 가져갔다. 네, 미래통합당이 가져갔는데 이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 가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결국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석이 많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략적인 판단이다. 네, 이제 경합지 중에서 국힘이 승기를 잡기가 더 쉬운 곳들이 이제 도시 지역보다는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가 더 쉽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을 좀 많이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충청 쪽이 더 많이 더 쉽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경합지 중에서는 좀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 백분토론 김진 위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연령별 투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표율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투표율은 항상 비슷합니다.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맞아요. 적극 참여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네. 상수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보면 60대 이상이 80% 이상 투표를 하고 80% 이상. 네, 이번에 이제 중앙선거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3월 25일부터 26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 번만 찾아주세요.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이제 투표하실 거냐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20대는 50% 정도가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70대 이상은 90%가 투표를 하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연령별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령별로 지지하는 후보자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투표율은 제가 상수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막 80% 90%씩 투표를 하시면 더 올라갈 때도 사실은 없고요. 뭐 투표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얼마나 나가느냐의 문제거든요. 투표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네. 근데 뭐 이번 체감적으로 근데 느끼잖아요. 투표율이 이번에 높을 것 같다, 낮을 것 같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앵커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투표를 좀 많이 참가하실 것 같은 게 이제 선행지표로 따지면 지금 사실 그 제외 투표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 기록했잖아요. 62.8% 있고 사전 투표도 보면 주변에서 많이들 뭐 댓글로도 그렇고 많이 참석하실 참여한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저희 여론엠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보고 이번 여론엠에 대한 관심을 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트에 얼마나 머무는지도 저희가 다 트래킹이 되거든요. 근데 거의 10분씩 머무세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막 다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저기. 보고 이것도 네. 보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도 막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전에 아까 했던 그 조사 말씀 다시 드리면 투표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뭐 사전 네. 투표하실 거냐 아니면 당일에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 40% 정도는 사전 투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전 투표가. 그러니까 이번 네. 주 토요일에 사전 투표 최종 투표율이 나오면 거기다 2.5배 정도를 하면 본투표율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40%가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가 사전투표율이 나오면 뭐 한 75% 정도라고, 언저리 정도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항상 여론조사에는 이제 소셜 디자이어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회적 바람직성. 그러니까 바람직성. 네. 나는 투표를 하는 좋은 시민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딱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사전투표의 비율이 상당히 더 대선만큼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28일 날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여론조사 결과 83.3%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 네. 76.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네. 지난번보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2020년보다. 네. 근데 이거 자체는 그 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3월 18일과 19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던 걸로,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역대급 투표율이었어요. 맞아요. 뭐 코로나라서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막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맞아요. 뭐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 많이들 참여를 하셨으면 또 한 표의 권리가 또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어떤 게 좀 근거로 보세요? 저는 뭐 느끼는 것도 있지만 뭐 패널 조사를 근거로 들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차례. 5차례 조사해서 마지막 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 조사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저희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와 웹 조사, 그러니까 모바일 웹 조사를 이제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1,508명에 해당하는 패널에 참여 의향이 있다는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171명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처음에는 내용은 이제 더 모였다가 중간에 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기도 했다가 이제 퐁당퐁당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1,171명이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패널 조사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남아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조사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이번 선거를 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 이번 선거를 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냐를 여쭤봤는데, 네. 요거 한번 같이 좀 댓글로 찍어주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슬픔, 기대, 분노, 만족감, 혐오, 흥분, 두려움, 혼란스러움 중에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드세요? 이렇게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도 네. 좀 궁금한데, 어떤 감정이 드세요? 장 기자는?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아, 저는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이분은 약간 진보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아니면 이분은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했던 분들이 서로 같은 당에 계시거나 약간 조금 뭔가 균열이 간 것 같은 느낌? 제가 생각했던 그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온라인에 약간 좀 균열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도 묶이고 이렇게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선거에 이렇게 고관여층으로 참여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김밥님, 강미진님, 서영민님, 실과 바느님, 빈센트님, 심은정님, 김신우님, 노빠꾸님 다 3번이라고. 3번이 진짜 제일 많네요. 3번이 많아서 낭만별님, 한성님, 이철업님, 이인봉님 다 3번이, 저희 팀원님들은 3번이 좀 많고,
이 분노가 3번이 분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결과도 비슷해요. 네. 묵묵님은 또 혼란스러움을 꼽아주셨어요. 네.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 결과를 띄워봤는데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맨 왼쪽에 동그라미가 분노예요. 분노. 네, 그러니까 맨 윗줄이 전체 응답자거든요. 네네네. 분노 전체의 절반,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을 하셨고, 그 다음이 혼란, 그 다음이 기대, 그 다음에 혐오 순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1순위, 2순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택지가 네, 두 맞아요. 개였죠. 네. 합쳐서 200%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맨 윗줄이 전체 응답자니까 보시면 되고, 그 아래로는 정당, 지지 정당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떠세요? 근데 국민의힘이랑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좀 약간 지지하는 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혼란스러움이 맞아요. 39로 가장 많네요. 네, 맞아요. 조국혁신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68%가 분노라는 걸 꼽으셨고, 네. 그 다음에 37%가 기대. 를 꼽으셨고요. 그리고 국힘 민주당 지지층도 그리고 56%로 전체 응답자들보다 분노가 조금 더 높죠. 근데 개혁신당은 혼란스러움이 48이에요. 네, 맞아요.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39%, 개혁신당 중에 48%가 혼란을 뽑았으니까 요걸 보면은 약간 민주당 계열이 느끼는 것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이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느끼는 감정이 약간 다른 게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왜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분노라는 거는 강렬한 감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끌어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력하게 평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 조사가 너무 재밌게 잘 나온 게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3분의 1은 이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응답을 하셔서 요분들은 이제 선거를 생각하면 뭐 기대도 없고 뭐 흥분이 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뭐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조사 결과가. 나는 나는 나. 나다. 네. 아, 나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화가 나 지금 아까도 분노가 행동으로 또 이제 하니까 투표율이 낮을 것 같진 않다. 이런 근거가 네, 된다는 네, 얘기죠. 이제 사전 투표일이 모레예요. 맞아요. 모레 시작이 첫날이고 5일, 6일, 금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관내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은 봉투 꼭 밀봉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무효표 처리되고 이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보정이라고 하죠. 이제 네네네. 뭔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높을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여론조사를 한참 보면 3월 중순하고 말에 한참 민주당이 계속 올라가던 시점이 있었는데 3월 말부터 약간 조정이 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다 뭐 민주당에 유리하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예. 어떤 그런 경향이 여론 M 이런 데도 보이나요? 인천 계양을 조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조사를 한번 보면 지금까지 30개 조사가 나왔고요. 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나온 30개 조사고 이걸 베이지한 상태 공간 모형으로 이제 MBC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가 분석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어떠세요? 파란색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고 빨간색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거든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거의 평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반해서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은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국힘 지지자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기 파란 띠랑 빨간 띠랑 살짝 겹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게 3월 초예요. 네. 그러니까 그 3월 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에 한참 민주당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원희룡 후보가 이제 확 올라서 겹치기까지 했다가 다시 3월부터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지금 살짝 좁아지고 있는 그 느낌이 드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양 후보자의 격차가. 근데 이 지역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 갑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여기가 지금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마한 곳이잖아요. 사실상 탈당해서 이제 네. 넘어간 곳이죠. 네. 민주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 이뤄지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김영주 후보가 확 내려갔다가 2월, 3월에 이제 확 내려갔다가 요즘 다시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기세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경합 지역이 제가 오늘 42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경합 지역이 30군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합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 더 잘 나오던 조사들이 조금씩 경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빠졌다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샤이나 과표집이라는 말을 좀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 현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ARS랑 전화면접 비교해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부산 사상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네. 여기에 에이스 리서치랑 에브리 리서치 맨 아래 두 개의 여론조사 보시면 되는데 네. 에브리 리서치랑 그다음에 한국 리서치 요거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에브리 리서치는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6%고 김대식 후보가 45.7%예요. 네. 김대식 후보 지지율이 45.7% ARS에서는 그랬고요. 네. 이게 무선 ARS 조사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한국 리서치는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더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3%로 비슷했는데 김대식 후보는 39%로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조사 기간은 조금 달라요. 한국 리서치 이제 KBS 부산 의뢰로 한국 리서치 조사는 21일부터 24일이고 에브리 뉴스는 23일, 24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양일간 진행이 됐는데 어제는 둘이 조사 기간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 조사 이외에도 김대식 후보가 더 많이 나온 조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ARS였어요. 그러니까 네. ARS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보면 ARS에서 뭔가 한쪽 정당이 많이 나오는 거는 조금 한쪽으로 뭔가 숨는다라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샤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샤이 보수. 샤이 보수. 샤이 보수.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도 그랬어요. 네네. 맞아요. 그 전화 면접에서 사람이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막 6%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전화면 ARS로 물어보면 그것보다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전화 면접에서 사람이 물어보는데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답하기가 조금 민구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답하지 않는 게 이제 샤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온 건데 3월 중에도 같은 현상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2월 중에는 민주당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다시 결집하거나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여론조사에서 좀 조정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합지들이 좀 바뀔 텐데요. 저희 여론엠 기준으로 국민의힘에는 3%포인트 정도 더 해주고 민주당에는 3%포인트 정도 빼줘서 여론엠을 똑같이 추정을 해봤어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네. 어느 쪽이 좀 많이 변하시는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파란색 지역이 보라색으로 바뀐 맞아요. 곳이 좀 보이네요. 보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바뀐 지역들은 충북 지역에 조금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충청의 경우에는 지금도 경합지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네. 왼쪽에서 보이는 여론엠 그냥 일반 추정치에서는 보라색으로 된 지역구들이 많지만 3%만 조정을 해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지역구들이 많다는 거는 경합이지만 국힘 후보가 앞서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다른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 여론 M에서 뭔가 조정치를 조금 더 넣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충청 저희가 2020년에도 똑같이 여론엠 비슷한 걸 했거든요. 네. 그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당시 정진석 후보가 붙었던 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같은 경우는 경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긴 했지만 저 파란색 띠와 빨간색 띠가 겹쳐 있어요. 지금 네. 저 때는 저희가 좀 추정을
구름띠처럼 했는데 저게 겹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겹쳐 있다는 거는 경합이었다는 건데 어쨌든 박수현 후보의 파란색 선이 위에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후보가 당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후보의 차이가 1187표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붙었네요. 네, 네. 엄청 경합지였던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보시면 경합지긴 하지만 정진석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구들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뭐 승기를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 보면 까봐야 아는 거죠. 까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여론조사는 또 이분이 높았는데 또 1000 몇 표 차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사실 어떤 투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를 맞아요. 봐야 되긴 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러분의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한 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도 보이는 게 3월 중에 상승세와 하락세가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맞아요. 이게 그래프가 보여요. 이 어떤 시점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게 여론이 이게 들썩이는 게 맞아요.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시면 이제 3월에 박수현 후보가 조금 올라갔다가 3월 말부터 떨어지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하루는 거의 한 달과 같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모든 이슈를 다 팔로우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영향이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슈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조금 빨리빨리 당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산 지금도 경합지로 나오는데 용산이 가장 작은 표차로 갈렸거든요. 몇 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800몇 표 맞아요. 아니었나요? 890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으니까 네. 내가 오늘 귀찮아서 안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많고 민주당 쪽으로 바람이 분다 뭐 이런 평가가 많더라도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적은 차이로 좀 바뀌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55군데가 박빙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 55군데는 정말 어떤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요 차이로 뭐 정말 500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00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형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합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한 표 한 표가 아주 소중한 그렇죠. 한 표입니다. 네. 원래 여러분의 한 표는 중요한 거지만 정말 더 의미가 있는 한 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꼭 선거날 투표권 한 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슬기로운 여론조사 MBC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총선 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